수많은 카메라가 웃음과 환호를 담아내고 있던 화려한 리얼리티 촬영 현장. 쉴 새 없이 터지는 플래시와 인공적인 조명 아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듯 보였다. 늘 그렇듯 장난기 가득한 대화가 오가고 스태프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공간을 채우던 바로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고 시간이 멈춰버리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사건의 중심에는 가수 이찬원이 있었다. 방금 전까지 선배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우던 그는 갑자기 찾아온 지옥 같은 고통의 말을 잃었다. 날카로운 칼이 복부를 찌르는 듯한 통증에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배를 움켜쥐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얀 백지장처럼 변해갔고 핏기가 사라진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가는 가운데 이 끔찍한 비극의 전조를 가장 먼저 포착한 것은 바로 옆자리의 이명웅이었다. 찬원아, 얼굴이 왜 그래? 혼돈 속에서 정적을 깬 것은 이명웅의 이 한마디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마치 미래를 내다본 듯한 소름 돋는 직감이 서려 있었다. 다른 이들이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하는 찰나, 이명웅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스쳐 지나갔다. 이건 장난이 아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 망설임은 1초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명웅은 거의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쓰러지는 이찬원의 등을 받쳐드는 동시에 가장 가까이에 있던 감독을 향해 촬영 중단을 외쳤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는 시끄러운 현장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촬영 중단. 모두 멈춰요. 구급차 부를 필요 없이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거의 동시에 스태프에게 가장 가까운 응급실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며 자신의 마이크를 떼어내고 외투를 걸치는 모든 과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지만 그의 동선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결단력만이 존재했다. 리얼리티가 멈춘 그 자리에 생명을 구하기 위한 처절한 현실이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차가운 병원 복도,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접수대 의자에 겨우 몸을 기댄 이찬원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몇 번이나 괜찮다고 되뇌었다. 하지만 식은땀으로 축축한 그의 얼굴은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처절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진료실에서 긴급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명웅은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태산처럼 대기 공간의 의자에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은 불안의 파동이 위태로운 동생에게 번지지 않도록 막으려는 보이지 않는 사투와도 같았다. 잠시 후 의사의 설명은 생각보다 더욱 잔혹한 현실을 드러냈다. 심각한 급성질환은 아니었지만 극도의 공복 상태와 살인적인 스케줄로 인한 과로가 겹치며 최악의 상황을 불러온 것이었다. 아침을 또 거르셨네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의사의 익숙한 당부는 그날따라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들렸다. 매니저의 조심스러운 증언이 이어졌다. 최근 이찬원은 개인 스케줄과 앨범 준비,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머니의 병원 치료비 문제까지 떠안으며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두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와 책임감은 그가 식사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루틴마저 있게 만들었던 것이다. 모든 처치가 끝나고 링거를 맞으며 겨우 안정을 되찾은 이찬원은 이명웅을 향해 길게 고개를 숙였다.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도 담지 못한, 그러나 지난 몇 달간의 피로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처절함이 고스란히 담긴 감사였다. 형, 죄송하고 고마워요. 그 짧은 문장에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명웅은 영웅담의 주인공처럼 호들갑을 떨지 않았다. 그는 그저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대신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했다. 그는 간호사에게 링거 속도를 재차 확인하고 매니저에게는 오늘 모든 일정 취소하고 무조건 쉬게 해라는 단 한 줄의 지시를 내렸다.
그 지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해서 오히려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심장을 파고들었다. 사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사소하고 정확한 행동에서 비롯되는지를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SNS에는 공식적인 발표도 카메라에 잡힌 장면도 없었지만 촬영장에서 이찬원이 쓰러졌는데 이명웅이 직접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더라는 목격담만으로도 팬들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사람들은 그날을 경웅의 의리가 기록된 날이라고 불렀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두 사람의 관계와 그들을 둘러싼 세계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이찬원은 그날 이후 스스로에게 철저한 원칙을 세웠다. 완벽한 무대보다 소중한 것은 아침 식사라는 것, 살인적인 스케줄 속에서도 비워두기라는 휴식 블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뼈에 새겼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내가 괜찮아야 사랑하는 사람을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진실을 배웠다. 그의 스케줄표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작은 빈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명웅의 보살핌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틈만 나면 밥은 먹었냐고 물었고 공연장 대기실에서는 말없이 간식을 건넸다. 심지어 이찬원의 어머니 건강 상태를 먼저 물으며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돕겠다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 프로그램 속에서 연출된 케미가 아닌 시간을 들여 생사를 함께 넘나들며 만들어진 진짜 사람 사이의 결이었다. 이날의 사건은 업계에도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 먼저 이 네 글자는 한 팀의 구호를 넘어 사람을 갈아 넣어 결과물만 중시하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이정표가 되었다. 스태프들은 촬영 전 아침 식사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대본이 여백에는 사람 먼저라는 문구가 적히기 시작했다. 자극적인 서사가 아닌 진정한 신뢰와 인간애가 콘텐츠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된 것이다. 얼마 후 무대로 돌아온 이찬원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노래는 더욱 깊어졌고 그의 말에는 무게가 실렸다. 응원 감사합니다. 저도 제 사람들 그리고 제 몸 잘 챙기겠습니다. 그 작은 약속의 문장에 팬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무대 반대편에서 이명웅은 그 약속의 증인이자 동료로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결국 한 사람의 스타가 부러진 날, 그 상처를 어떻게 봉합했는지가 그가 앞으로 어떤 빛을 낼지를 결정한다. 병원에서 시작된 이 작은 소식은 어떤 사람이 어떤 무대를 만드는가에 대한 오래된 진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카메라가 미처 담아내지 못한 그날의 진실, 이명웅의 소름 돋는 직감과 망설임 없는 행동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단단해진 두 사람의 우정과 더 건강해진 무대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날 멈춘 것은 리얼리티 촬영이었지만 새로 시작된 것은 진짜 사람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